안녕하세요. 밝은 면 가족 여러분, 전 톰이에요. 올해를 2003년이라고 가정해보죠. 이곳은 인도네시아의 플로레스라는 섬입니다. 한 무리의 과학자들이 녹색 정글에서 신비한 동굴을 발견했어요. 이들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 날카롭게 다듬어진 돌 같은 원시적인 도구들을 발견했어요. 연구원들은 이곳이 수십만 년 전 우리의 먼 조상들의 집이란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 후 이들은 매우 특이한 해골을 발견했어요. 정밀 분석 결과 이 해골은 30대 여성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키는 겨우 1m에 불과했어요. 성인의 허리 정도 되는 거죠. 이날 과학자들은 알려지지 않은 인간의 조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종을 호모 플로레시엔시스 또는 간단히 호빗이라고 불렀습니다. 점점 더 많은 과학자들이 동굴에 도착했고 동굴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작은 인간들의 유해를 8구 더 발견했어요. 10만 년 전 이곳에는 호빗종 전체가 살았던 것 같아요. 또한 과학자들은 다른 놀라운 생물들의 잔해를 몇몇 발견했습니다. 곧 이 동굴은 먼 옛날에 존재했던 진정한 환상의 세계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자들은 익룡 크기의 거대한 황새의 뼈대를 발견했어요. 이 새들과 비교했을 때 호빗의 크기는 아주 작아 보였어요. 과학자들은 또한 현재 코끼리의 친척으로 보이는 유골도 발견했습니다. 그 동물은 소만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발견은 고대의 코모도용이었습니다. 뼈 분석을 실시하자 이 모든 생물들은 동굴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신원이 확인되는 뼈의 80% 이상은 거대한 쥐의 것이었어요. 그곳에는 고양이 크기만한 쥐가 수십만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들과 호빗 사이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호빗과 작은 코끼리들이 거대한 쥐떼로부터 도망쳐 동굴 속에 숨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거대한 황새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일들을 지켜보고 있겠죠. 어쨌든 유해 분석은 호모 플로레시엔시스가 현생 인류와는 다른 종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원들은 호빗의 손목뼈를 분석했는데요. 그 뼈가 현재 인간이 아닌 원숭이의 뼈와 더 닮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호빗의 머리는 평평하고 경사진 이마와 짧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이빨과 턱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닮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과학자들은 호빗의 얼굴에 3차원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그들이 발견한 두개골의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업로드했어요. 그러자 컴퓨터는 원숭이보다는 현대 인간과 훨씬 더 닮은 여성의 머리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같은 두개골 분석에서는 또한 호빗의 뇌가 현대인의 평균적인 뇌보다 약 3배가 작다는 걸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런 정보는 이들의 지능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다는 걸 암시하죠. 뼈와 도구를 분석해보면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는 19만 년에서 5만 년 전에 살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현대인의 조상과 가까이에 살았을 가능성도 있죠. 정확히 호빗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인간 진화의 어떤 부분에 이들이 속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자들은 대규모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동굴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피그미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호빗과 피그미의 얼굴 비율에서 큰 유사점을 발견했어요. 이 부족은 호빗종의 직계 후손일 수도 있을 거예요. 피그미족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조상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동굴의 음식과 꽃을 가져왔죠. 하지만 확실한 분석을 위해서 과학자들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영어와 인도네시아 통역사, 인도네시아어와 피그미어 통역사 2명을 고용했어요. 연구원들은 부족에게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설명했고 피그미족은 동의했습니다. 역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진심 어린 열정을 보였죠. 과학자들은 32명의 지원자로부터 타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남은 일은 그 샘플을 호빗의 DNA와 비교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너무 오래된 화석이기 때문에 DNA를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피그미족의 DNA와 근처의 섬과 나라 출신인 사람들의 DNA를 비교하기로 했어요. 이들은 동아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등 225국가에서 온 현대인 500명의 DNA를 연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피그미족의 DNA와 주변 부족의 DNA 사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려고 했어요. 또한 이 지역 사람들의 역사와 이주 패턴도 분석했습니다. 조사가 끝났을 때 과학자들은 피그미족이 고대 호빗의 후손이라는 증거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는 아마도 완전히 별개의 종일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인류의 발전에 있어서 그 종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호빗의 키는 섬식 외소증과 같은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작은 외딴 섬에서는 독특한 생태계가 나타나죠. 이런 곳에는 식량원이 풍부한 편이며 위험한 동물도 없어 생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후 역시 독특한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많은 생물들은 크기가 작아져요. 이런 현상은 마다가스카르의 작은 하마들에게도 일어난 것이었어요. 플로레스 섬에는 작은 코끼리들이 살았잖아요. 하지만 때때로 이런 생태계는 이 섬의 쥐와 황새처럼 거대한 동물을 만들 수 있기도 해요. 그나저나 이 거대한 쥐들은 여전히 이 섬에 살고 있어요. 현대에도 난쟁이들이 사는 특이한 마을이 있어요. 이곳에는 작은 집들이 많이 있는데요. 점토와 돌로 만들어졌으며 작은 성을 닮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곳의 길거리에서는 요정, 큰 나비, 그리고 은색 공 조각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기사의 갑옷, 공주 드레스, 녹색 튜닉, 노란색 망토와 같은 이상한 의상을 입습니다. 중앙 광장에서 난장이들은 검을 들고 싸우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하지만 마법은 없어요. 이곳은 바로 난장이 제국입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15달러 입장료를 내셔야 해요. 10여 년 전 중국의 한 사업가가 난장이들을 여럿 만났다고 해요. 이들은 현대 세계에서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업가는 이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느껴 난장이들이 사는 테마파크를 만들기 위해 1,4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2009년 월드 에코 가든 오브 버터플라이와 난장이 제국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곳에는 약 1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키는 1.3m를 넘지 않고 모두 50세 이하입니다. 이곳은 매일 수백 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덕분에 난장이들은 직업을 얻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되었어요. 이 마을의 모든 직원들은 매달 수백 달러의 월급을 받으며 무료 주택과 무료 식사를 제공받아요. 갈 곳이 없는 다수의 작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새로운 집과 새로운 가족을 찾았죠. 그런데 중국에는 난장이들이 사는 또 다른 마을이 있습니다. 양시 마을은 전체 주민의 약 40%가 보통 사람 키의 절반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이유가 토양 속 높은 함량의 수은과 공기 중 유독가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이 마을에서는 어떤 사람이 다리가 유난히 긴 검은 거북이를 잡았다는 전설도 내려오고 있어요. 그는 이 생물을 잡아먹기로 결심했고 이로 인해 거북이가 마을에 저주를 내린 거예요. 현재 이곳에서 작은 사람들의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태어난 세대들의 키는 평균이라고 해요. 안타깝게도 이 마을은 언론이나 방문객들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현상을 연구하기가 어려워요. 100년 전 이란의 작은 마을에는 키가 1m를 넘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전 이 동네 사람들의 키는 25c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이곳은 1500년의 역사를 가진 난장이들의 고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 살았던 사람들의 키가 작은 것은 나쁜 영양 상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기후는 덥고 건조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농작물을 기르거나 소를 번식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순무와 보리를 먹었어요. 또 이 마을의 주민들은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도로가 건설되고 자동차가 보급된 20세기에 들어서야 더 좋은 음식을 가져온 것이 가능해졌죠. 현재 이 마을에는 약 7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평균적인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작은 집들은 난쟁이들이 살았다는 증거죠. 이런 집들은 짓거나 난방을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의 외국의 정복자들에겐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동네 독특한 건축물이 더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톰이었고요. 또 다른 지식을 알려드릴 저희의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